1953년 2월 8일 전남 영광에서 출생하셨고요. 그리고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이후에 모건대학교 행정학 학사와 석사 수료하셨고 대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도 수료하셨습니다. 특이한 경력으로는 또 태권도 공인 5단의 유단자십니다. 오, 그렇습니다. 유단자인가? 유단자.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서구청장 선거에 총 4번을 출마하셨고요. 2014년과 18년 2번은 당선되셨습니다. 2022년에는 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그리고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또 받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7년 연속. 네. 이게 사실 연속. 대전 서구 네. 수상 이게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쉽게도 지난해 민선 8기에서는 이재명 그 대표의 지원 유세에도 불구하고 그 서철모 후보에게 밀려서 3선에는 실패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대전시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소개 마음에 드세요? 아주 만족하게 해주셨네요. 예. 우리 김우찬 변호사님은 원래 그 좋은 분이라서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저는 좀 아픈 얘기를 많이 네. 하는 사람인데 지난번 선거 때 이제 예. 낙선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선 결과도 있었고 여러 영향 선거 그 정세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 과정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장종태 청장님의 낙선보다 그 대전시장 경선에 나섰다가 다시 서구청장 후보를 리턴한 게 지역사회에서는 더 많이 회자됐었거든요. 예. 간단하게 그때 왜 그러셨는지 하고 그 소회를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난 선거에 다시 저는 뜻한 바가 있어서 대전시장에 도전을 했고 거기에서는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전에 우리 허태정 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팀을 구성하고 반드시 우리가 지방의 민주정부를 우리가 지켜나가자 하고 호소하고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 중앙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대전이 몹시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대전 전체가 대선에 진 상황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고 대전 전체가 위기다라는 그런 중앙당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의 3분의 1 규모인 서구에서 전 구청장 장종태를 한 표가 아쉬운데 전략 공천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중앙당의 결정에 의해서 숱하게 좀 입씨름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당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당을 위해서 좀 희생이 되더라도 당을 위해서 조금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당의 간곡한 요구에 제가 다시 출마를 하게 됐고 출마 결과는 역시 민심은 냉혹했습니다. 나는 민심의 표심을 보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너무 참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의 당의 상황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저한테 하게 됐었고 또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당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모른 척하고 내 길을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당의 요구에 함께했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저 장종태를 다시 한번 보아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솔직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좀 그게 굉장히 많이 지역사회에서 회자가 돼갖고 제가 좀 말씀을 하실 기회를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이 이제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사실 그 선언 이전에 정 PD 할 말 이슈 나오셔가지고 출마 아마 안 하실 걸로 확신한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내에 대전 서구갑 도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장종태 전 청장님하고 뭐 몇 명 한 서너 명 됐었는데 지금 한 9명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현상에 대해서? 우선 박병석 의장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참 헌신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용태를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먼저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출마자들 아마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대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들어와. 그런 분들은요 정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당원이면 자격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런 도전의 용기를 가지고 함께하는 분들은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인재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인식을 시켜주고 우리 당의 지지를 좀 높이는데 우리의 그 경쟁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제 사실 이게 좀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혁신안들 보면 뭔가 이제 좀 새로운 인물, 젊은층 거기에 대한 요구들, 변화에 대한 요구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을 진짜 뭐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서구청장으로 이미 2차례 역임을 하셨고 더군다나 이제 주변에서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실 텐데 연령에 관련된 뭐 얘기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후보들과 이제 그 경쟁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이 공천의 과정 여기에서 가장 그 주요 포인트는 그 사람이 본선에 가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이렇게 등판을 하는 것은 내가 환영을 하지만 꼭 새로운 사람이 무슨 경쟁력이 있다 이런 데는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뭐 나이 문제를 좀 얘기하시는가. 요즘 뭐 시대의 흐름이 100세 시대. 뭐 건강 100세 시대를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 나이는 그렇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그 어떤 그 열정이나 변화 혁신을 추구하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 와서 함께 경쟁을 하되 모든 사회 구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장청이 좀 조화를 이루는 이런 구성이 가장 그 든든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 조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신진의 어떤 영입과 또 기존 장년층에서 좀 중진급에서 정확하게 밀고 나가는 건 탄력 그리고 조금 연령층인 노년층에서의 어떤 지혜와 경험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될 때 그 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지 좀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약간 좀 젊은 이미지로? 예를 들어서 청바지도 입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농구하는 모습을 좀. 설마 이렇게 파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제가 아까 뭐 소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태권도를 사범 생활을 하다가 사범까지 격파 오늘 좀 시범을 보이면 좋은데 지금 송판 준비 안 되죠? 사범 생활 하다 이제 공직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하여튼 태권도를 통해서 다져진 기본 체력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학에서는 사회 체육을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 하나 만드세요. 품새 장종태 품새 해가지고 그거 재밌겠는데? 뭐 지금도 할 수 있고 예. 하는데 그것은 뭐 지금 너무 일정이 바빠서 네. 아마 이제 후보 서구갑 쪽 후보로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는 인지도가 아무래도 가장 높다는 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지금 이제 도전하시는 분 중에 누가 좀 그래도 신경 쓰여요? 저는 솔직히 신경 쓰이는 그런 후보는 없습니다. 신경 왜 뭐 내가 무슨 뭐 잘나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도전할 정도에 되는 사람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인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좀 많이 나와서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치열한 경쟁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쾌히 우리가 승복을 하고 우리가 다시 또 새로운 에너지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경선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뭐 특히 누가 뭐 거슬린다, 지금 아직 무슨 뭐 특별한 후보가 지금 뭐 구체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얘기도 좀 도는 것 같아요. 거기 서구 갑이 전략공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오영우 전 차관 얘기도 구체적인 인물까지도 거론되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죠.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물론 외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영입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당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우리 대전 서구를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대전은 3분의 1이 서구이고 또 모든 행정기관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는 그야말로 대전의 중심 지역 서구인데 여기에 우리 불모지에서 박병석 의장님께서 육선을 지금 해오면서 대전의 민주당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이렇게 해오신 곳인데 이것을 어느 날 전문성이 있다고 예지에서 들어와서 우리 이 국민들의 수준 높은 서구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 국민들 끌어안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혹시 자칫 잘못되면은 오히려 훨씬 큰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다. 총장님도 근데 생각해 보면 전략공천의 혜택을 한번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혜택이 아니었잖아요. 독이잖아. 그런가? 독이었나요? 독이었잖아요. 독배를 마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혜택이라고.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진짜 그때 많이 정말 내 가슴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왜 내가 가야 되느냐. 아픈 상처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대전이 만만히 볼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렇죠? 그 대전이 뭐 밖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대전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청, 특히 이제 대전의 정치력이 너무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민선 7기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요. 그 예타 면제 사업을 하나씩 해주겠다고 했을 때, 뭐 다른 지역에서는 조 단위 사업들 막 올라왔는데 대전은 겨우 트램 1조도 안 되는, 그것도 중간에 증액도 굉장히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지지부진이고, 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오리무중이고, 그러니까 지역이 너무, 뭐 부산은 공항 생긴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정치력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여든 야든 이런 지적들 많거든요. 이제 정치를 하시니까, 그리고 또 총선 준비를 하시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뭐 동의를 하고요.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왜 우리가 대전 정치권이 좀 약하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기까지는 이제 타 자치단체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비교를 하다 보면 왠지 급속적인 발전을 해왔던 대전이 최근에 주춤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오히려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를 하고요. 여기를 일단 이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할게 하려면 많겠지만은 이제 광주하고 우리 대전하고 오히려 인구가 우리가 많은데 국회의원 숫자가 한 명이 적다 하는 이런 문제, 그것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절대 가볍지가 않다. 국회의원 한 분이 지역에 뭐 600조가 넘는 예산을 배분하는, 지금 예산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임기 중에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의 어떤 범주나 이걸 생각하면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7명하고 8명이 다 같을 수 없어요. 8명이 훨씬 파워가 셉니다. 그렇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그런 어떤 우리 대전이 추구하거든요. 요즘 뭐 대전시 뭐 특별자치시법이라든지 삭감된 우리 R&D 예산을 좀 복원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뭐 항공우주청 뭐 특별법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비교한 광주하고 비교한 것이 자꾸 그런 작은 것 같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하나 되는 힘이 조금
크게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구심점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이 19대 국회인가요? 그때는 그 강창희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을 했었죠. 우리 예. 박병석 의원이 부의장을 했었고 또 이번 21대에서는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었고 뭐 기타 입각한 정치인들 지역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뭐 대전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갔다, 충청의 정치적 위상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분들 개인의 정치적 위상만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력이 너무 좀 약하다. 만약에 그 장대청장께서 이제 그 국회에 도전하시고 입성하신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정치력을 그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뭐 활동 그런 거 좀 있으세요?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 7석을 다 밀어주면서 우리 또 의장도 배출하고 장관님도 배출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조금 흡족하지 않다 하는 이런 평가이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너무 좀 여유를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챙길 것은 우리가 뭐 협의체 같은 거죠. 물론 뭐 지난번도 계속 의원님들 서로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고 지역 현안을 논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와서 이거 정말 의원님들 수고하고 그 덕분에 이런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법이 제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강력한 의정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 만약에 입성하시면은 가장 주력하고 싶은 의정활동 분야는 뭐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자치단체장, 구청장 8년 하면서부터 내가 느꼈던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뭐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라든지 사회의 양극화 문제 또 뭐 기후위기 대응의 문제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문제들은 저는 이것은 자치 분권이 이루어지면은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 분권의 문제를 통해서 지방이 지금은 오히려 중앙 어찌 보면 좀 기득권화되어 있는 중앙 권력보다 지방을 더 잘 알고 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훨씬 더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 국회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치 분권에 포커스를 맞춘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저도 또한 만약에 입성을 하게 되면 자치 분권 관련 뭐 법의 제정이나 개정이나 특히 지역 인재육성법이라든지 이런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이 법들의 재개정을 통해서 지역에 가능하면 우리가 뭐 보충성의 논리라고 하는데 권한과 예산을 대폭 지방으로 좀 넘겨줘라.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도 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제대로 해내겠다.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